안녕하세요. 비빌로 홀릭입니다. 다우지수 얼마나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어 읽어보았는데요. 저도 정말 궁금한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2021년 10월 20일 더 뉴욕타임스입니다. 먼저 다우지수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시작할게요. 영어 풀네임은 Dow Jones Industrial Average라고 하고요. 이 지수를 창안한 다우와 존스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1880년대부터 사용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주가지수로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30개의 우량기업 주식 종목으로 구성되고요. 한 주당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30개의 종목 모두 등락률을 더하고 거기에 전체 기업의 개수인 30을 나누어 지수를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주가가 얼마나 오르고 내렸나를 알려주는 지표인 거죠. 기사로 들어가서요. 20년 전 가을 아주 자극적인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는데요. 제목은 다우 36,000이라고 해서 다우지수 36,000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인 다우지수 36,000이 그 당시만 해도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지만 2021년 10월 현재 다우지수가 35,457로 거의 정확하게 맞춘 예언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미국 주식 시장은 그야말로 성황이었죠.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붐으로 데이 트레이더와 투자 매니아를 비정상적이라고 할 만큼 양산했습니다. 인터넷 붐이 막 일었을 때에도 다우지수는 10,0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때에도 다우지수가 거의 4배 이상 상승할 거라는 예상은 순진하거나 심지어 어리석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다우지수가 곧 36,000을 찍을랑 말랑 하는데요. 중국의 헝다 부동산 회사의 파산 위기와 인플레이션의 우려, 미국 정부의 채무한도 상향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36,000이라는 숫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다우지수가 36,000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측에 비해서는 조금 늦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주식이 꾸준히 1년에 7%가 올랐다고 가정하면 이미 2018년에 다우지수가 36,000을 찍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7%라는 숫자는 전문 투자가들이 흔히 기준으로 삼는 상승률이라고 하네요. 지난 20년 동안 모든 것이 상승세였지만 주식 시장은 업앤다운이 많았습니다. 경제 위기도 있었고 불경기도 있었죠. 주기적으로 대량 매도가 일어나며 주식 가격은 큰 폭으로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수익은 노동임금보다 더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다우지수를 성장시킨 걸까요? 5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나스닥 또한 무엇이 성장시킨 걸까요? 주식시장의 성장은 경제 시스템이 부자에게만 유리하다는 걸 의미할까요? 아니면 금융시장은 계속 성장만 하는 대체우주에 존재한다는 걸 의미할까요?
주식시장이 너무 팽창만 지속하는 것 같으니 미국에서는 주식시장을 좀 가라앉히려고 한대요. 일단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조정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의 세후 수익이 줄겠죠. 그러면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주가도 내려가게 되는 효과를 노린 거죠. 그리고 장기 투자 자본 수익에도 20%에서 최고 39.6%의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unrealized gain, 즉 미실현 수익에도 과세를 할 거라네요. 즉, 금융자산을 팔아서 실제로 돈을 벌지 않았어도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자본 수익에 대해 굉장히 강력한 과세 정책인데요. 이런 정책은 잘 나가는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물려 임금 소득과 투자 소득의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인데요. 필자는 이런 시도가 가진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의 격차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전체 국민의 반 이상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때로 주식 수익은 경제적 여유를 가진 자들의 불공정한 보상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요즘 미 의회에서는 주식 수익에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해 논쟁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부분적으로 기업과 부유층이 봉급 생활자보다 과세 측면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지난 20년은 자본의 황금 시대였습니다. 누구라도 돈이 있는 사람은 수익을 얻었죠. 팬데믹의 아이러니 중 하나는 팬데믹이 대부분의 금융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래요. 미 연방준비위원회에 따르면 팬데믹 첫 해에 하위 50%의 미국 가정의 순자산이 3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상위 50%가 미국의 부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요. 20년 전 다우 36,000이라는 책이 출간된 이후로 주식값은 계속 고공행진을 했고요. 몇몇 인덱스 지수들은 400%까지 상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미국 각 가정의 부는 그만큼 변화가 없었다고 해요. 앞으로 각 가정의 부도 증가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연구도 몇몇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식 수익의 증가만큼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은 다른 분야의 질투를 받을 만큼 계속 성장해 왔는데요. 이러한 계속적인 성장이 주식시장이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회사들은 약 4,000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20년 전에는 7,000개의 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과거에 회사가 더 많았던 것이죠. 3,000개가 사라진 거고요. 결국 미국의 자본시장은 1년에 2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한 회사에게만 보상을 주었다. 즉, 살아남게 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강한 회사들만 살아남은 것이죠. 필자는 이렇게 자본주의의 보상을 받은 회사 중 애플을 예로 듭니다. 애플의 경우 고가의 휴대폰을 파는데요. 이 휴대폰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잘 나가는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여유 있는 중산층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최고의 똑똑한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고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 인건비를 줄일 수도 있죠. 즉, 성장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가계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공공인프라, 국방, 노인 문제, 교육, 양육 등과 같은 문제는 정부와 각 가정이 해결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표면으로 바로 드러나게 되죠. 하지만 잘 나가는 기업들은 이런 문제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이 많이 성장했어도 가게 살림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이유인 거죠. 잘 나가는 기업들의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본주의의 수익을 수평적으로 넓혀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의 결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거죠. 필자는 법인세를 올리기보다 세법을 바꾸어서 모든 직원들이 자신이 속한 회사의 주식을 가지게 해서 수익을 함께 누리게 하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주 조합제도이죠. 아니면 임금 인상을 회사 수익률과 연동시키자고 합니다. 필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산과 동반되는 임금 인상이니 과수요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거죠. 현재 기업들의 역동성과 자본의 풍부함을 고려해 봤을 때, 자, 여기서 기다리던 결론이 나옵니다. 앞으로 다우지수가 얼마나 갈까요? 필자는 앞으로 다우지수가 72,000에서 144,000까지 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네요. 이런 예측은 누구나 가능하지 않나요? 하긴 이 기사는 20년 동안 성장한 주식시장에 대한 오버뷰를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기사겠죠. 필자는 이렇게 상승한 수익을 봉급 생활자들과 공유하자라고 주장하면서 기사가 끝이 납니다. 다우지수가 144,000이 되는 날까지 건강관리 잘하면서 잘 지내야겠습니다.